보통 스트레스 강의라고 하면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스트레스는 날려버릴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그 누구라도 스트레스에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화면의 창수는 깔끔한 창수죠. 예. 네이버 N 검색, 네이버 들어가셔서 김창수 작가 검색하시면 72년 경상남도 의령군 출생으로 나옵니다. 충북 영동, 저는 경남 의령. 예.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2시간 반을. 방송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집에는 5명의 아픈 가족이 있습니다. 그 아픈 가족과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 방송에서 소개되었습니다. 혹시나 보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른손 들어서 창수 아이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책을 5권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왜 책을 5권이나 집필했냐는 내용은 방송 중에, 강의 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닙니다. 전문 작가가 아니니까.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건설회사에서 16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전문 작가는 아니지만 책을 5권 쓴 사람으로서 책도 어떻게 쓰는지 충분히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쌤들께서도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쯤에 저는 초창기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창수 누구나 책을 쓰는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김창수 작가 클릭하면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으로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김창수 이 사람이 잘하는 얘기 한번 더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우리 쌤들이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에서 이만기 만만한 토크 김창수 검색하시면 경남 MBC에서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천하장사 이만기가 방송했던 내용에 제가 출연해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 눈물 반 콧물 반 희망 반인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노력하면 저는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은 제 소개가 너무 길다고 자기 자랑만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 자랑하러 온 거 아니니까 5명 아픈 가족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수염도 못 깎고 구구절절한 사연으로 살아난 제 이야기가 무슨 자랑이라서 이 자랑을 하겠습니까? 꼭 한번 봐보시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방송인데 유튜브 들어가셔서 김창수 MBC TV 특강 이래 검색하시면 MBC TV 특강 500회 방송에 출연하여 저희 살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로 시청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렸던 방송입니다. 가족은 두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가치 주된 내용인데 꼭 한번 보시면 손수건 준비가 보세요. 준비해서 꼭 한번 보시고 혹시 자제분이 공부를 안 하고 애만 썩인다. 정말 썩인다. 애만 먹인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자제분 손 잡고 유튜브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자제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행복합니다. 왜? 건강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 신체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아마도
넘어서 확실히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자랑 아니니까 좀 더 봅시다. 저는 오늘 여기서 왔습니다. 제 고향 경남 의령 내가고 산골 마을입니다. 저 영동에 오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주의를 두리번 했습니다. 저희 집 같은 논이 있나 없나. 저희 집 논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이 한 2,000평은 있습니다. 평당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문화가정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아시죠? 외국에서 국외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같이 사시는 분, 다문화가정 우리 한 50여 분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베트남에서 오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손을 번쩍 들어요. 이렇게. 강사님! 이렇게. 예, 질문하세요. 이랬더니 우리 아주머니께서 강사님, 정말요, 우리 베트남에서 한국에 시집 오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강사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말도 잘하고 생긴 거는 뭐 좀 멀쩡하게 보이니까 그랬는데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을 접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아주머니께서 강사님, 베트남에도 이런 계단식 논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베트남에도 없는 계단식 논에서 살고 있는 내가고 진짜 두메 산골 촌놈이 되었습니다. 속일 것도 없고 속일 필요도 없는 제 출생이 그러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말들 많이 하죠. 이게 진짜 흙수저입니다. 흙에서 태어나서 흙을 발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6년 전부터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6년 전에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한 번에 치매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성 치매, 어머니는 우울증 혈관성 치매. 그래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잘 사먹고 있습니다. 올해 농사 짓는 분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뭐 10kg 한 푸대에 3만 원, 20kg 한 푸대에 6만 원 이쪽 저쪽 합니다. 그죠? 농사를 평생 지으시던 부모님이 농사를 못 짓고 하니 쌀을 그 사 먹어야 됩니다. 저희도. 쌀 사 먹는데 이 논이 지금은 벼를 못 심죠. 그죠? 예. 하여튼 저는 내가고 산골 마을 촌놈이다. 이 정도 되니까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보시면서 야, 이 같은 친구 아이가? 서울에서 16년 살았는데 서울에서 학교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생활 16년 했는데 저는 제 고향의 말투를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강사가 서울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럽니다. 선생님, 서울이 서울된 지는 600년 됐고요. 한양이 서울된 지는 경상도가 서울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은 제 말투가 서울 사람 말투였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 영군 산골마을 천수답 다랑이 논에서 태어나서 그 다랑이 논에서 아버지 엄마 따라서 농사 지으면서 학교 나왔고 기업체 다녔고 그리고 지금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제가 논을 보여드리니까 강사님 그 지나가다가 남의 논 사진 찍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더 보여드립니다. 저쪽 사진에 계단식 논이 보이죠, 그죠? 벼가 많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경운기로 제가 수확을 해가 오는 게 있습니다. 경운기에 실린 게 뭘까요? 아침 이슬이 추리닝 바지에 묻어 있죠, 그죠? 아침 이슬 맞으면서 수확해야 되는 이 작물은 콩입니다. 콩은 햇빛이 나면 해가 뜨면 낫지를 할 때에 콩알이 콩깍지가 다 터져요. 그래서 이슬 맞고 수확하는 이것이 콩입니다. 선글라스 꼈죠? 멋있어 보이려고. 예.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뭡니까? 영동은 뭐 포도, 사과,
복숭아 많이 유명하죠, 그죠? 저희 경남 어령에는 유명한 게 없습니다. 산골이다 보니까 밤, 어디나 자라는 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대봉감, 대봉씨라고 유명하죠. 대봉감, 홍씨. 대봉씨 꽤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농약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감도 농약을 안 치면 비바람 불면 가마리 다 빠지죠. 그래서 감도 농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가마리 붙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치매 판정 받으시고 농사에 손 놓고 제가 간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감농사 못 짓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감수학 한 지도 몇 년 됐습니다. 진짜 촌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일하러 갈 때 장화 신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시골에서 살짝 사시면 일하러 갈 때 뭘 신어요? 등산화, 안전화 신습니다. 진짜 시골 사람들은 장화 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트레스 관리를 강의하러 왔습니다. 본래는 4시간 정도 시간을 할당받았는데 강의를 17년 한 강사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4시간 보시는 분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보시겠지만 우리 영동군의 우리 아름다운 농민 선생님들은 보시겠지만 집중도가 좀 떨어지니 최대한 임팩트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서 120분 그것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0분 정도 이렇게 한번 끝내볼 생각이니까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 저는 13년 전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때 앞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앞으로 대두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월 동안 배운 내용을 2시간 좀 더 줄여서 100분 정도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그 누구라도 스트레스에서 예외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금방지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겠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스트레스의 굴레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만 기억하고 갑시다. 따라합니다. 스트레스란 다시 한번 스트레스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주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목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이냐 정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스트레스 종류, 원인, 스트레스 증상, 스트레스 질환, 스트레스와 영양 보충, 스트레스 대응 방법, 그리고 그 흔한 웃음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까지 8개의 목차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으로 100여 분 정도 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한 10분 정도 떠들었습니다. 재밌습니까? 한 50여 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끌려왔다. 원래 오프라인으로 강의하면 같이 집중하고 하겠지만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유튜브에도 끌려오신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너무 기술센터에서만 해라고 하니까 막 바빠 죽겠는데 하고 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끌려왔다. 휴식하러 왔다. 오늘 많이 춥습니다. 오늘 저희 경남어령 두메산골에도 영하 12도 막 이래 됩니다. 추운 데서 살짝 아까 전에 우리 팀장이 말씀하셨죠. 다량의 통신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 또는 통신요금제를 바꾸라고 하시되 그죠? 와이파이 되는 지역에서 잠시 휴식한다는 마음으로 왔다. 관계 형성 목적으로 왔다. 오늘 저하고 우리 쌤들 처음 만났습니다. 물론 저를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는 수염도 없이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으로 지금 수염도 기르고 있고 자 그래서 관계 형성 목적으로 왔다. 오늘 저를 만나봅시다. 김창수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분들은 배우기 위한 목적으로 왔다. 물론 평생학습이 배운다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무거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식을 배우고자 이게 아닙니다. 김창수라는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거기에서 본인이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하고 본인이 어떻게 삶의 힘을 찾아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끌려오셨던, 휴식하러 오셨던, 관경성 목적으로 오셨던 오늘 저와 함께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공감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자, 목소리가 크죠, 제가? 유튜브 방송 소리를 최소화했는데도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시끄럽죠? 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도 목소리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알겠습니까?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따뜻한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제가 17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 강의 시간에 단 한 명도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재미있었어요? 아닙니다. 시끄러워서 못 잡니다. 알겠습니까? 시끄러워서 못 자면 일단 집중하면 30%는 성공한 겁니다. 그냥 보면 30점이 남답니다. 보고 말하면 50점, 보고 말하고 행동하면 70점이 남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저하고 직접 테스트를 해봅시다. 자, 선생님들 주먹을 이렇게 쥐어보세요. 자기가 보는 한 30cm 정도 앞에서 이렇게 주먹 쥐었죠? 한번 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오른손 엄지만 펴보세요. 오른손 엄지만. 펴봐요. 오른손 엄지. 오케이. 왼손 새끼손가락. 됐죠? 이거 안 되면 큰 댕입니다. 이거 안 되면. 자, 이렇게 됐죠? 잘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벌어집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됩니까? 난리 났죠?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 혼자 되네. 저 혼자 되겠죠? 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대강당이 만났으면 지금 웃음 받아 나옵니다. 아니, 강사 혼자 되는 거야, 이게. 이 강사 혼자 되는 거야. 그럼 제법 비정상이죠. 맞죠? 뭐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지금. 야, 이거 강사들 비정상 아니냐, 이거야. 이상한 사람들이다가 목소리도 끄고 막 시끄럽고 수염도 갖고 시커먼 놈이 와가지고 막 인도 사람 아니냐, 이거야. 자, 왜 보고 말하고 행동하면 되는지 제가 직접 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먹을 쥐어보세요. 자, 이제 주먹을 쥐고 저와 함께 같이 합니다. 자, 같이 봅시다. 자, 오른손 엄지. 보세요. 자, 오른손 엄지. 오케이. 자, 왼손 새끼손가락. 다시 주먹 쥐고 오른손 엄지, 왼손 새끼손가락. 됐죠? 자, 선생님들 손가락 방향으로 손을 쭉 밀어봐요. 손가락 방향. 오케이. 됐죠? 자, 여기서 봐보세요. 여기서 자기 앞으로 오면서 입으로 손가락을 접자. 다시. 자, 자기 앞으로 오면서 손가락을 접자. 됐죠? 자, 이제 왼쪽으로 갈 겁니다. 왼쪽. 자, 왼쪽으로 가면서 봐보세요. 왼쪽으로 손가락을 밀어. 왼쪽으로. 오케이? 다시 본인 앞으로 접자. 접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시작. 오른쪽. 오케이. 다시 접자. 접자. 왼쪽. 접자. 오른쪽. 접자. 왼쪽. 접자. 오른쪽. 어떻습니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된다. 그건 병입니다. 병. 무슨 병이냐? 우리 집에도 두 분 있다는 그 병. 치매입니다. 치매가 뭔지 압니까? 머리에서 얘를 접으라고 시켰는데, 얘를 펴라고 시켰는데, 얘가 지시를 했는데, 오더가 떨어졌는데 실행이 안 돼. 그게 치매입니다. 저희 집에는 본래부터 치매가 계셨나? 아닙니다. 저희 할머니 83세에 치매 오셨고, 저희 어머니 74세, 아버지 72세에 치매 오셨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자기 건강관리 안 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 세상에서 진짜 눈물 나는 병,
세상에서 꼭 없어야 될 병, 치매라는 게 자기 몸 깊숙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집중도가 높아집니까? 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병입니다.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어머니 73년 동안 건강하게 사셨어요. 네, 건강하게 사셨는데 74세 되는 그의 치매가 왔습니다. 우울증, 혈관성 치매. 혈관이 터져서 치매가 뭡니까? 뇌를 손상시켰다 이 말입니다. 도입 부분이 길죠? 왜 깁니까? 오늘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제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 짜져 있는데 제만 오늘 생활개선 인문학 교육 강의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무지무지 유명한 강사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지무지 유명한 강사 못 옵니다. 여기 미안하지만. 왜? 그분들은 진짜 바빠서 못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이 없는가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별 볼 일 없단 말이야. 압니다, 저도. 근데 그건 아셔야 돼. 별 볼 일 없는 놈이 본인의 건강 하나는 챙겨드리고 갈 자신이 있어요. 자, 같이 합시다. 주먹 쥐고. 자, 주먹 쥐고 같이 합시다. 나는, 해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다시 나는 오늘부터 보고, 말하고, 행동한다. 지금 A병인분 계시죠? A병인분. 왜 안 되지? 짜증내고 있습니다. 제가 A병입니다. A병인분은 짜증나게 왜 저런 사람을 불러가고 난리 납니다. O인분은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아이고, 설마 지 혼자 되겠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를 만나셨으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떠드세요. 술 드시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맨정신에 열심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몸을 움직이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50년을, 60년을, 70년을 건강하게 사셨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늘 포도 팔아서 올해 포도농사 지어서 10억을 벌었다고, 5억을 벌었다고, 1억을 벌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제 아는 분은 1000억을 모으신 분이 계셔요. 본인의 병원 빌딩 건물도 있어요. 근데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적사하셨습니다.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건강은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는 게 힘들다. 많이 힘듭니다. 저희 같은 강사는 제가 그래 많이 유명 안 해도 강의에서 미안합니다. 돈 이야기 좀 해서 그렇게 유명 안 해도 강의가 1년에 한 2억 정도는 법니다. 입만 갖고 뜯습니다. 투자비가 없습니다. 시설비가 없습니다.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뭐 하우스도 씌우고 이렇게 구조물도 만들고 저희 같은 강사는 이 살아있는 입만 있으면 1년에 2억을 법니다. 세금 8.8% 내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백수가 되었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힘들다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신 건지 도대체 얼마나 힘드신 것인지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쥐입니다. 쥐. 우리 논에도 요새 쥐가 병균을 옮긴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죠. 이 쥐를 말입니다. 상자에, 요만한 상자에, 요만한 사과상자, 포도상자에 가뒀습니다. 요만한 포도상자, 사과상자에 가뒀습니다. 근데 하나의 쥐는 그냥 상자에 공기구멍이 없어요. 공기구멍이 없어. 상자가 완전히 밀폐된 거라. 빛이 없는 상자에 갇힌 희망이 없는 자는 3일 만에 죽었답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나갈 구멍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거라. 그런데 우리 포도박스, 사과박스 하면 손잡이에 공기구멍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공기구멍, 조그마한 공기구멍, 거기에 있는 상자에 갇힌 쥐는 빛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쥐가 저 빛을 보고
언젠가는 나는 저 희망의 빛으로 나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저 희망의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 있는 지는 9일 동안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가 직접 실험한 결과입니다. 9일 동안 실험했으니까 9일 동안 살아 있었고 15일 동안 실험했으면 15일 동안 살아 있었겠죠. 결론은 그러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찮은 동물, 쥐에게도 희망이란 존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쥐에게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동물로 보이죠. 민물로 보이죠. 그런데 그 쥐에게도 희망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사람 아닙니까? 만물의 영장이 사람.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희망 이야기 한번 말씀드리고 강의를 또 진행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봉 역인 강사가 갑자기 강의가 없어졌어. 뭐 하겠습니까? 맨날 술만 마시고 놀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나무를, 목재를 재활용하여 이렇게 뭘 만들어 봤습니다. 요 정도 이제 첫째 만드는 장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부집을 짜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이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저금통 아닙니까? 이러다 저금통. 아이고 돈 많습니다 우리 집에. 저금통 아닙니다.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건 뭡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바퀴도 달았네 바퀴. 저금통인 줄 알았는데 바퀴가 있어. 그러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넣습니까? 한 분이 맞추시대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이랬더니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 하면, 제가 4가구 3골 마을에 사는 촌놈이라고 했는데, 저희 마당, 저희 집이 210평입니다. 210평인데, 제가 이래 가면서 이건 꽃사과입니다. 관상용 꽃사과, 조그마한 사과가 한 수백 개 열립니다. 이 꽃사과를 고무통에 키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꽃사과를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꽃사과 왼쪽부터 세그로 쭉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직접 짜서 사과나무도 보이고 배나무도 보이고 단풍나무도 보이고 프로벨레 나무도 보입니다. 그리고 회화나무도 보이고 체리나무도 보이고 사과나무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42년생 올해 81세신데 치매 치전됐습니다. 재작년에 뇌경색까지 오셔서 말씀을 못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유일하게 하시는 말씀, 백합, 안개꽃. 우리 어머니 제일 좋아하는 꽃이 백합하고 안개꽃입니다. 근데 안개꽃은 화분에 심어도 다년생으로 키우기 어려워요. 백합은 아시겠지만 뿌리 식물이다 보니 키우면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백합을, 어머니 좋아하는 백합을 거실 창이 보이는 쪽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백합입니다. 만개했습니다. 만개했습니다. 백합도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이렇게 했고요. 화분만 만드니까 너무 일이 많아. 그래서 벽도 쌓아가지고 화단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백합꽃 사는데 돈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집 안에만 열심히 했더니 어머니가 집 밖에도 좀 휠체어 타고 이제 운동할 때에 집 밖에도 좀 허전하신 것 같아서 집 밖에도 심었습니다. 저 집 안에도 보이고 집 밖에도 보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촌놈이라고 했죠. 제가 제 이야기 계속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강의인데 스트레스 아직 이론 정리 안 했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선생님들하고 제가 처음 만났어요. 스트레스가 뭔지 개념 정리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개념 정리하자고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제가 잘한 이야기 충분히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왜 스트레스 관리 강의를 하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목이 터져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알려주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스트레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식은 사람 입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지식은 책 속에 있고 요즘은 인터넷 안에 있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보다 덕망과 학식이 높으신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강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닙니다. 공감하자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 선생님들께 나눠드리고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스트레스 또 다른 분에게 나눠드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어보자 이 생각하는 거니까 어떤 분이 지금 실시간으로 아마 댓글 올라올 겁니다. 아니 뭐 지 이야기만 계속하고 강의는 언제 하냐고. 그리고 화내지 말고 지금 그런 분은 우울증, 조울증일 확률이 높다. 왜? 30분도 못 참는 거예요. 강의 시간인데 30분도 못 참는 거야. 30분도 떠드는데 빨리 말하란 말이야, 빨리. 그런 분은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조울증일 확률이 높다.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직접 맞는 정자를 어머니가 뇌경색이 오고 나니까 이제 못 걸어 다니셔요. 휠체어만 타고 이제 겨우 올라가시는데 이 슬로프 계단이 경사로가 휠체어도 못 올라가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랑 저랑 저 정자에 올라가서 정자에 선풍기도 설치해 놨습니다. 시원한 공기 맞으면서 엄마는 경치 구경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야기고요. 내가고 산골 마을이라는 게 안 믿습니다. 진짜 두매 산 밑에 옹기종기 많이 모여 사는 내 가구 제가 지은 집입니다. 14년 전에 제가 직접 설계해서 건설해서 불러다가 직접 지었습니다. 아까 보니 정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30분 동안 스트레스 관리를 강의하겠다는데 코로나 이야기하고 제가 살아온 방송 나온 이야기 했습니다. 제 자랑 아닙니다. 이렇게 30분 동안 강의를 하고 나면 마음이 열립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저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내만큼 촌놈이네. 나만큼 스트레스 좀 받고 사네. 나만큼 살라고 발버둥 치네. 공감대가 형성되면 집중할 겁니다. 저는 유튜브 방송에 2시간짜리 방송 올려도 많은 분들이 클릭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니까. 자, 지금부터 강의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는 뭐냐 이거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스트레스란 내적 또는 외적인 요구가 한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한계를 초과한 상태다. 내적 또는 외적인 요구가 한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한계를 초과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는 말씀, 교수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했습니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주제입니다. 스트레스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멍하니 먼 산 보시는 분이 한 분쯤 계실 거예요. 집중이 안 해요. 어떤 분은 제가 열심히 데리는데 여기가 아파, 여기가. 이게 편두통. 너무 안 아파. 아프다. 왜 아프대? 저 사람 너무 시끄럽다. 짜증날라.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멍하니 계신 분, 제가 떠들 때마다 아파 죽겠네. 너무 떠든다. 저 사람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분, 스트레스에 과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입니다. 같이 합시다. 스트레스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쭉 연결해서 같이 합시다. 시작. 스트레스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됐습니다. 자, 이제 꼭 하나는 지식이 아닙니다. 꼭 하나는 내 머리가 아니라 이해하십시오. 가슴으로 받아들입시다. 평생학습은 머리에 넣는 거 아닙니다. 평생학습은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몸에 담는 겁니다. 이런 인문학 강의는 몸에 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하나만 이 뜨거운 가슴으로 공감합시다. 스트레스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내 안에 스트레스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론을 정립하고 나서 그럼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
제 이야기 또 할 겁니다. 제 이야기 오늘 많이 할 겁니다. 귀찮다 하지 마시고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 한 번만 귀담아 들어줘 보세요. 저는 아까 전에 보셨던 내 가구 산골 마을 아까 보셨죠, 그죠? 5명 아픈 가족, 할머니 치매, 어머니 암 치매, 아버지 우울증 치매, 누나 희귀병, 백혈병보다 무서운 희귀병, 동생 같은 희귀병. 이래 5명이 아픈 가족. 5명. 할머니 치매, 아버지 치매, 어머니 암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 받았다가 치매의 뇌경색. 누나하고 동생, 우리나라에 50명 있다는 희귀병. 뼈가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피를 생성하지 못하는 병. 무서운 병입니다. 한 달에 병원비가 1,500만 원, 2천만 원, 재수 좋으면 1,000만 원 이래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 근무를 했었는데 16년 동안 보호갭이 있습니다. 대기업 1억 연봉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병원비 대다 보니 장가도 못 갔습니다. 조금 사귀는 여성분이 저희 집에 와서 5명이 아프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전화번호 바꾸더라고 연락이 안 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 집에 갔는데 막 이 여자가 막 5명이 아픈데 지 혼자 돈 벌이 된다. 저도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내 가구 산골 마을 5명 아픈 가정, 보호갭이 50세 노총각. 그랬더니 아니 72년생이면 51세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이해해 주시고 막 생일도 안 지났으니까 그냥 50세라고 좀 한 살에도 좀 어리게 갑시다. 이게 제 운명입니다. 자, 서울에서 16년 살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강에 있는 교량입니다. 교량. 우리말로 다리. 한강에 있는 교량. 다리. 시골말로 다리. 전문용어로 교량. 한강에 28개인가? 그 정도 다리가 있습니다. 교량이 있는데 여기는 천호대교 위에 있는 광진교. 다른 교량은 다리는 왕복 8차선 이상인데 이건 왕복 4차선인데 왕복 4차선을 사람이 걷기 좋은 다리로 만들어서 왕복 2차선으로 만들고 왕복 2차선으로 나머지는 저렇게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서울에서 가장 뷰가 좋은 식당이 어디냐? 요 다리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뷰가 좋은 전망이 좋은 술집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왜 식당이냐? 저기서 김밥 한 줄 까먹으면 식당입니다. 저기서 소주 한 잔 먹으면 술집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 하면 제가 공부를 잘해서 판사, 검사, 의사가 되었어.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한 달에 2천만 원 그게 뭐 그래 대수겠습니까? 의사, 판사, 검사 되면 뭐 유명한 의사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 1억도 번다는데 그런데 현실은요. 열심히 살았는데 판사, 검사, 의사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머리가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지방에서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해가 대기업 들어갔는데 1년에 1억을 준다. 1년에 1억을. 한 달에 800만 원 아닙니까? 800만 원 주는데 병원비 생활비 1,500이 나가는 거예요 기본. 더블로 나가요 더블로. 돌아서면 빚이고 돌아서면 빚이고 돌아서면 빚이고 메꿀 능력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저 다리를 왜 갔냐? 맥주 한 판, 2판, 캔 맥주 한 판이 24캔입니다. 2판 끼고 저기 보이는 벤치에 가서 앉아서 한 캔 마시고 봐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하나 둘 세 발자국 가서 고개 숙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한강물이 보이잖아요. 자, 한잔하고 하나 둘 셋 딱 보면 한강물이 보인단 말이야. 아직은 떨어질 때가 아니다. 다시 뒤로 온단 말이야. 다시 앉았어. 한잔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아직도 아니다. 뛰어내릴 용기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께서 다른 사람은 진짜 오래 포도농사 잘 지었다는데, 복사농사 잘 지었다는데, 배농사 잘 지었다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 이거야. 조상 탓하지 마이소. 조상이 묘를 잘못 썼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본인 탓, 본인 탓.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서 능력이 안 되는 게 왜 조상 탓이냐 이거야. 진짜 힘들면 조상 탓하지 말고 서울 안 멀다 아닙니까? 한번 가보이소. 광진교 가서 상수가 앉았던데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보라 이거지. 진짜 용기가 있는지. 용기 없습니다. 저는 무식하게 강의합니다. 뛰어내릴 용기가 있으면 뛰어내리지 말고 더 열심히 사시고, 뛰어내릴 용기가 없으면 더 이악 물고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 50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월 평균 1,500만 원 병원비 생활비. 저금통을 찢어도 마련할 돈이 없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억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5억이라 했는데 2억은 갚았습니다. 예. 제가 갚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억의 빚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2013년 12월 31일 날 16년 근무한 1억 연봉 기업의 이름을 꼭 밝히자고 하면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 사장을 희망퇴직했습니다. 희망퇴직해서 시급직 강사의 길을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왜 강사의 길을 뛰어들었냐 하면 저는 대우건설에서 9년을 사내 강사, 대우건설 직원이 비정규직 합쳐서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7,000명을 1년에 2번씩 전체 교육을 다 시켰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품질의 최우수성. 요새 9시 뉴스에 시끄럽죠. 광주의 모 아파트가 붕괴되어서. 교육은 직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민의 의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전사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 하시는 우리 쌤들이 생활하는 우리 생활터에서도 안전사고 도출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강의해서 월 지출 1,500만 원, 수입 1,5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강의해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 1,000만 원, 3천만 원 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제 같은 강사가 한 1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100만 명 정도 있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억대 연봉을 가진 억대 연봉. 10명 정도는 100억, 200억, 300억 법니다. 그래서 숨 좀 돌릴만 했는데 제가 왜 스트레스 관리 강의를 하는지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했지만 제 동생, 저보다 2살 차이 나는 동생, 장애인으로 평생 병마와 싸우다간 동생,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 청춘을 바쳤어요. 근데 2019년 12월 13일 날 서울대병원에서 피를 생성하지 못하는 희귀병인데 갑자기 머리에 문제가 생겨서 응급중환자실에 20일 동안 뇌수술 4번을 하고도 결국은 눈을 못 뜨고 갔습니다. 동생이. 그래서 제가 수염을 깎습니다. 매일 가위로 요 정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깎습니다. 면도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수염을 기르냐면 우리 동생 장애인으로 평생 아프다가 세상을 살다 갔습니다. 물론 결혼도 못했습니다. 울어줄 사람도 기억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니까 제가 3년상을 동생 산소 옆에서 움막 짓고 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가 동생 가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더 아파. 그래서 어머니 간병도 해야 되고 동생 옆에서 움막을 못 지으니까 3년 동안은 생일날 생일상 차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3년상을 살아보겠다. 그래서 제가 수염을 안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기관에서는 수염을 안 깎았다고 교육을 하지 말라고 안 갑니다. 그 돈 안 번다고 굶어 죽을 거 아니니까. 그래서 강의 시작하고 이제 50분 접어드는 이 시간에 제가 왜 수염을 기르는지. 자,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람을 얼마나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지 선생님들은 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내가고 산골 마을 5명 아픈 가족이 3명, 5명 아픈 가족이 3명이 되었습니다. 빚이 7억이었는데 대기업 희망퇴직하면서 2억은 빚청산하고 5억입니다. 5명 아픈 가족이 3명 아픈 가족으로 줄었고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거 하나 있습니다. 동생 떠나고 할머니 동생 떠나고 16일 만에 세상 떠나고 어머니 충격받아서 뇌경색까지 왔습니다. 뇌경색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치매는 편마비는 안 옵니다. 뇌가 손상을 입어서 표현할 의지대로 표현 못하는 거고요. 뇌경색은 뇌가 손상을 입어서 우리 어머니는 오른쪽 팔다리가 편마비가 왔어요. 휠체어 들어 앉혀서 자빙기 들어 앉혀야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저희 집에 간병인이 있었는데 어머니 뇌경색 오고 도망갔습니다. 사람을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암이 왔죠. 그리고 침이 왔죠. 뇌경색 왔죠. 키는 160인데 62kg 나가요. 무거워서 못 드는 거라. 이게 제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강의하러 온다고 땜빵으로 3명 간병인을 모시다 놓고 왔습니다. 강의로 받아서 간병비 나가면 없습니다. 왜 왔을까요? 저는 제 미력한 노력으로 저희 집처럼 스트레스 받아서 치매 오고 스트레스 받아서 뇌경색 오는 그런 집은 한 집이라도 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서울 강의는 멀어서 안 가는 걸로 했고 왕복 5시간 하면 되니까 내가 와서 같은 시골이니까 우리 영동군에 계신 우리 군민 쌤들 여러분들께도 제가 사는 이야기 알려드려서 저희 집 같은 집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 스트레스 강의합시다. 50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트지는 삼성 서울병원이 대한민국에 3군데 있습니다. 일원동에 있는 서울본병원 삼성병원, 그리고 광화문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그리고 창원에 성균관대 삼성 창원병원 3군데가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 체크리스트입니다. 누구나 간단하게 본인의 현상을 알 수 있는데 글자가 저와 함께 보는데 잘 안 보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위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0점입니다. 나는 짜증이 안 난다. 이거 0점이야. 약간 그렇다 1점. 대체로 짜증이 난다 2점. 항상 짜증이 난다 3점이라. 그런데 아니까리에 애매해. 2.5인가? 2.1인가? 이러면 그냥 3점을 주세요. 2점보다 그냥 올림을 하자 이 말입니다. 2.1, 2.2 이러지 말고 올림하다 3점 갑시다. 자, 볼펜을 들고 뭐 머리가 좋은 분은 암산해도 되는데 우리 다 그만한 분들 아닙니까? 다 평범한 분인들이라 생각하고 자, 볼펜을 들고 저와 함께 하나하나 점수를 해봅시다. 1번 쉽게 짜증이 나고 기분의 변동이 심하다. 쉽게 짜증이 나고 기분의 변동이 심하다. 0점, 1점, 2점, 3점. 본인 점수. 2번 피부가 거칠고 각종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 피부가 거칠고 각종 피부 질환이 심해졌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3번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고 여기저기 쑤신다. 온몸이 아프죠. 스트레스 받으면요 뼈마디가 쑤십니다. 유경험자입니까 제가. 온몸의 근육이 긴장되고 여기저기 쑤신다. 4번
잠을 잘 못 들거나 깊은 잠을 못 자고 자주 깬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숙면은 못 합니다. 잠을 잘 못 들거나 깊은 잠 못 자고 자주 깬다. 5번,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 비하를 많이 한다.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 비하를 많이 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번에도 안 되겠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6번,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 별다른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 막 심장이 쿵짝쿵짝. 어떻게 막 이러면. 그다음에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 다음 8번, 매사 집중이 잘 안 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매사 집중이 잘 안 되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9번, 식욕이 없어 잘 안 먹거나 갑자기 폭식을 한다. 우리 여성분들은 막말로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으면 폭식하시죠, 그죠? 10번, 기억력이 나빠져 잘 잃어버린다. 건망증이죠. 스트레스는 건망증을 유발하고 건망증은 치매를 불러옵니다. 건망증, 스트레스, 건망증, 치매 이야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셨죠? 자, 그러면 본인 점수를 한번 대봅시다. 본인 점수를 한번 대봅시다. 고민하지 말고요. 본인 점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한번 해봅시다. 몇 점입니까? 네. 제가 10초 드릴게요. 계산할 시간. 제가 미안하지만 물 한 잔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자, 계산 다 되셨습니까? 아직도 안 하고 계신 분 계시죠? 그분 우울증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계산 다 하셨죠? 예. 보여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보여드립니다. 나의 점수 보여드립니다. 자, 본래 해가 안 보고 설명드릴 텐데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다 오픈합니다. 오픈하면 손 안 듭니다. 자, 비대면이니까 자기 점수가 0점에서 5점이다. 0점에서 5점. 손 한번 더 0점에서 5점. 이분들은 의학적 용어로 거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다 이러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매우 행복하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이분들을. 자, 박수 치면서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아주 부러운 분입니다. 제가 강의를 17년 동안 하면서 0점 넣으신 분을 딱 한 분 봤어요. 0점. 땡땡 군청에 강의를 갔는데 땡땡 군청에 진짜 0점 나왔어요. 진짜 0점. 그래서 내가 거짓말 아닙니까? 이랬더니 주위에 계신 분이 그러대요. 강사님, 저분의 부인이 S그룹의 부장이에요. S그룹의 부장. S그룹 아주 제일 큰 S그룹 부장인데 연봉이 어마무시한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공직에 계신 분이 봉급을 부인에게 갖다 줘본 적이 없다는 거야. 부인께서 당신의 봉급은 마음대로 써버려요. 이렇게. 행복하겠죠? 돈 벌어오라 말 안 하니까. 그래서 이분은 끝나고 저보고 강사님 한잔하고 가세요. 막 애를 먹이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술 먹으면 다음날 가기 못 가는데. 그래서 진짜 0점 받고요. 0점에서 5점 넣으신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 그 다음에 6점에서 10점 넣으신 분. 네, 6점. 이분들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같이 합시다. 그래도 행복한 사람. 뭐라고요? 그래도 행복한 사람.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통 11점에서 20점 정도 나옵니다. 11점에서 20점. 11점에서 20점. 대한민국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11점에서 20점제에 나와야 정상입니다. 11점에 가까우면 가족들이 속 많이 안 썩인다. 20점에 가깝다. 속 좀 썩이는 가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강사님, 내가 25점인데 그 밑에 보니까
당장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그 전문가가 강사님입니까? 이런 분이 계십니다. 거기서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전문가는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강의 중에 바로바로 카톡 문자 옵니다. 강사님 뭐 그렇게 점수 높다고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사실은 21점 이상이면 우울증일 확률이 높다. 조금 전에 본인의 점수가 21점 이상이면 우울증일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25점이니까 그럼 진짜 우울증입니까?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5점 이상인 분이 21점 이상인 분이 30점인 분이 우울증일 수도 있고 정상적 우울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내가 지금 30점이요. 내가 30점이야. 근데 내가 지금 30점이라고 우울증일 수도 있고 정상적인 우울감일 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25점 나왔다고 27점 나왔다고 아이고야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몇 주 이상 하나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내 스트레스 받는다. 몇 주 이상 하나의 아이템으로 하나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우울증인데 그 몇 주가 중요한 거예요. 몇 주가 이거요. 자, 같이 합시다. 2주 이상 뭐라고 시작? 2주 이상 뭐라고 시작? 2주 이상 하나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래서 점수가 높다. 그러면 우울증일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지금 갑자기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왜? 여태까지는 막 강의하신 분이 조용조용 막 2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갑자기 막 서로 나왔는데 뭐 시끄러워서 내가 지금 다른 거 지금 해야 되는데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도 막 유튜브 보라니까 유튜브 틀어놨고 지금 다른 거 중요한 거 손잡고 하고 있는데 강사가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이거. 어쩌란 말이야. 지금 일도 해야 되고 유튜브를 봐야 되고. 갑자기 짜증나죠. 그런데 제 강의 끝나고 나면 해결돼. 이분은 우울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내가 30분 나와도 지금 선생님 30분 나와도 우울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4일 동안 내 같은 일로 열받고 있다. 쉬운 말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 멍 때리고 있다. 그게 무엇이라? 우울증이다 이 말입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죠? 자, 스트레스 종류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스트레스 종류 이런 거는 조금 빨리 간단히 짚어드리고 스트레스 대응 방법,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본래 이제 평생 학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뭐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거 정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농업을 전문적으로 기술을 접목하는 분들에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스트레스다. 그래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스트레스의 종류에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따라했어요. 오른쪽 왼쪽 처음에는 열받았지. 근데 해보니까 오른쪽 접자 왼쪽 오른쪽 접자 오른쪽 하다 보니 되거든. 내가 말하고 행동하니까 되는구나.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이게. 치유가 되는구나. 긍정적으로 변하는구나. 즐거운 측면이 있다. 나쁜 스트레스는 물론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그냥 부정적이고 허약하게 하고 그게 또 병을 유발하고 매사가 막 짜증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좋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를 간곡하게 기대합니다. 좋은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감정을 준다. 사랑, 즐거움, 기쁨, 용서. 자제분이 시험 못 쳤다고 화내지 마세요. 시험 못 쳐도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 이야기를 듣고 나면 건강한 것도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쁜 스트레스는 매사가 부정적이랬죠. 그죠? 이 분노가 만병의 근원이다. 좋은 스트레스는 다른 측면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나쁜 스트레스는 통제가 불가능한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노, 화병, 우울증, 신체 질환
등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쉽게 스트레스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까 전에는 스트레스를 수치와 점수로 나눴습니다. 지금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항목별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스트레스 원인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머니 때문에 열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아도 열받고 없어도 열받고 많아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 돈을 빼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스트레스 원인은 가족, 간병, 육아, 건강, 직업, 친구, 여가활동, 종교. 가족, 결합, 육아, 건강, 직업, 친구, 여가활동, 종교. 이렇게 8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 자, 제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오신 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여가, 육아 스트레스, 독박, 육아 스트레스 많이 듣죠, 그죠? 우리 선생님들 자제분이 결혼해서 현재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도 녹업을 하신 분 조금 연세가 조금 어리신 분들이 진짜로 뭐 현재 육아를 중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한데 독박 육아가 스트레스를 넘어서 독박 육아 우울증이 된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막 남편이 막 애 나오면 같이 육아하자고 막 약속한 거야. 막 환상이 적은 거야. 그런데 갑자기 결혼해서 애를 낳았더니 남편이, 서방님이 아는 마누라가 키워야 되는 거 아이가? 이 독박을 씌우는 거야, 독박을. 결혼을 해서 행복했는데 갑자기 아가 태어나면서 머리가 띵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막 시부모, 시어른 뭐 다 모셔야 되는 거야. 그거는 아 때문에 열받고 가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그러고 이제 애 키우다 보니 직업도 없잖아. 쉬어야죠. 독박 육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도 못 만나. 그전에 뭐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커피 한잔 마시고 막 이랬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 뭐 주말 되면 산에도 안 가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어디 뭐 강에도 놀러 안 가고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뭐 가고 싶은 교회, 절, 성당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독박 육아 스트레스, 독박 육아 우울증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원인이고 시작입니다. 다시요.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가족, 결혼, 육아, 건강, 직업, 친구, 여가활동, 종교. 다시요. 가족, 결혼, 육아, 건강, 직업, 친구, 여가활동, 종교. 그래서 요거는 쌤들께서 연필로 적어도 좋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강당에서 만났으면 제가 쌤들께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쉬는 시간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급한 용무를 휴대폰 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쉬는 시간 없이 쭉 갈 겁니다. 그래야 타이트하게 쭉 진행됩니다. 자, 꼭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하고 발표를 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온라인 강의의 맹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곰곰이 남편하고 아이하고 어르신들하고 앉아서 나는 어떠한 상에 놓여 있냐라고 내가 받는 스트레스 원인을 연필로 적어보자 이 말입니다. A4 용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하는 원인을 아까 전에 점수로 21점 이상이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항목이 몇 개 해당되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질문합니다. 아니 강사님 결혼을 안 했는데 왜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를 생기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 오면 다 여자분들이 도망을 가요. 결혼을 해도 스트레스, 안 해도 스트레스. 애가 있어서 스트레스, 없어 스트레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쭉 보시고, 자, 선생님들 봐보세요. 여기 항목 중에 3개, 4개, 3개, 4개, 5개. 괜찮습니다. 하나, 행복한 분이고, 5개 나왔다.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 때문에 독박 육아 스트레스 시작해서 독박 육아 우울증이 된다는 거. 가족, 결혼, 육아, 건강, 직업, 친구, 여가활동, 종교
이 중에 8개, 7개가 내 원인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분은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우울증입니다. 그거는 아까 전에 말했죠. 정상적 우울감, 2주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이미 2주 이상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2주 안에 8개의 원인이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보시고 내가 7개, 8개 정도 해당된다 이 말이야. 아까 전에 원인이 하나였을 때는 2주라고 했어. 7개, 8개는 2주를 이미 능가했어요.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화내지 마시고 꼭 가까운 의료원, 병원 방문하셔서 전문 의사 선생님들께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희 아버지 알코올성 치매였는데 그 술을 제가 끊게 해서 거의 좋아졌어요. 동생 세상 떠나고 엄마가 뇌경색 오니까 그 전에 있었던 우울증이 도져서 수면제를 몇 년치를 모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수면제를 많이 안 줍니다. 병원에, 약국에서. 몇 년치를 아마 잠 안 온다고 하면 이래가 여러 가지의 수면제를 모아 놓고 하루 저녁에 다 털어서 드셨어요. 아침에 아버지 식사 차려놓고 문을 열었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없이 쓰러져 계시대요. 119 불러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나는 엄마를 모시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19 대원이 시골이니까 다 한 다리 건너면 앞뒤다. 아이고 형님 내 중학교 후배입니다 이래. 그래 미안한데 우리 집에 아무도 탈 사람이 없다. 그 병원 앞에 가면 아픈 누나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미안하지만 그 S 병원 앞으로 좀 가주라. 말이 안 되는 소리에서 부탁해서 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에 입에서 담기 어려운 이런 말까지 제가 하면서 여기서 강의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받아서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간병인 3명 간병비 주고 나면 모자라는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영동군 군민께서는, 영동군에 생활하신 지역민께서는 저희 집처럼 아파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위세척하고 살아나오셨긴 나오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전에 하나의 항목으로 21점 이상이었다. 개념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원인이 내가 7개, 8가지다. 지금 당장 오늘 일 안 해도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세요. 하루라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정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만성 피로, 불면증, 얼굴 벌거 이것도 스트레스 받으면 홍조, 땀, 아랫배가 아프다, 집중 안 된다, 기억력 감소된다, 마음이 공허하다. 이 스트레스 증상입니다. 그리고 감정으로서는 아까도 설명드렸죠. 불안한 거예요. 화가 자주 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행동. 우리 아이들 잘하죠. 손톱 깨물고 이래 막 손톱 깨물고 막 발 떨고 다리 떨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놈의 복 나간다 다리 떨지 마라. 이놈의 손가락을 깨물지 마라.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깨물고 있고 다리를 막 몸을 달달달 떨고 있고 계속 일하고 있으면 어깨 손을 올려봐요. 자, 어깨 아이가 있다 생각 어깨 손 한번 올려보세요. 괜찮다. 괜찮다.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보자. 해보자. 우리 같이 이야기해보자. 주위에서 친구가 안절부절 나이값 못한다고 손톱 깨물고 떨고 있다고 뭘 하지 마세요. 그분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야 오늘은 내가 친구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이야기해보자. 따뜻하게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친구를, 가족을 살릴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한 장이 있어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빨간색으로 된 우유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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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남편분이
친구가, 야,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할까? 우리 가족도 오늘 뭐 통닭 한 마리 시켜 먹을까? 이랬는데 갑자기 야, 통닭에 족발 먹자. 갑자기 또 뭐 어떻게 삼겹살 구워 먹을까? 갑자기 바뀌는 거야. 그냥 과일로 먹을까? 아니면 그냥 밥 먹을까? 부가 왜 왔다 갔다 하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가족, 그 친구, 그 지인은 이미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우유부단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에 많죠, 그런 분. 저도 20몇 년 전에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저희 팀장님, 소장님께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오늘 업무 지시를 하셨는데 내일 오셔서 번복하시고 그 다음날 오셔서 또 번복하시고 저 그분 되게 많이 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트레스 개념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해를 했으면 저보다 한참 연세도 많은 선배, 대선배님, 저보다 적어도 20년 이상 오래 사셨던 그분에게 선배님, 소장님, 팀장님, 오늘은 감히 제가 저녁 한번 사겠습니다. 그래 이야기 좀 나눠드렸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유부단한 것은 성격이 아니라 병입니다. 스트레스 인한 병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스트레스 질환. 좀 어렵습니까? 처음에 한 40분은 재미난 이야기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막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좀 이따 재미난 이야기 들어갈게요. 너무 우리가 또 평생 학습이지만 너무 웃는 소리만 하면 또 어떤 분이 질 떨어진다. 교육의 수준이 의심스럽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합시다. 스트레스 질환, 스트레스 호르몬 올라가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안 좋은 거 올라가고 더 안 좋은 게 좋은 거는 떨어집니다. 안 좋은 거 다 올라가. 혈압, 혈당, 스트레스 다 올라가면 꼭 있어야 될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병에 걸린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문제죠, 그죠? 면역 기능하고 바이러스는 상호 보완이 아니라 역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울증, 치매, 고혈압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우리 주위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다 했죠. 자, 같이 합시다. 스트레스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 그건 다 할게 했죠. 자, 누구나 스트레스 이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스트레스 있어. 누구나 스트레스 여기 안에 있는데 관리를 하면 그냥 스트레스야. 자, 다시요. 여기 안에 스트레스가 있어요. 관리를 하면 그냥 스트레스인데 관리를 하지 않고 놔두면 화병이 돼요. 화병이 뭐냐 하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손 들어보시죠. 오른손 들어서 저희 가슴을 때리면서 자, 이렇게 봅시다. 아이고 인간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고 인간아. 이랬더니 직접 대면교육 할 때 어떤 분이 아이고 화상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인간아 했더니 그 어머니께서 아이고 화상아 이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진상아 이러시대. 그래서 제가 어머니 와예 어떤 분이 쏙썩입니까? 했더니 있다 우리 집에 이러시대요. 한 분 있대요. 자, 참 답답하다. 이 화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9.9%가 경험한다는 화병. 병 아닙니다. 두드리는 거는 여기를 왜 두드리냐면 화가 차면 심호흡을 하지 않아. 심호흡을 해야 이 폐 속에 산소가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야 되는데 화가 차면 심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드리면은 헉 놀랬어 너는. 그래서 가슴 두드리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연적 현상입니다. 화병을 두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뭐냐면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화병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덜합니다. 우울증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좀 심하다. 왜냐하면 하늘을 쳐다봐도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동군의 하늘은 깨끗해 이렇게. 그래서 우울증이 뭐냐면
우리 시골에 그냥 1층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 봐보세요. 내가 답답하면 하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면 아파트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베란다. 베란다. 요즘은 확장형 베란다. 최근에 아파트 공사하다가 무너진 것도 확장형 베란다입니다. 확장 베란다 하는 일이 이제 전문용어로 내력벽 역할을 합니다. 지지층 역할을 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안전성을 주는데, 안전성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도 이제 기술적이니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덜해지니까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그 베란다를 나가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확장형 베란다, 베란다가 없는 집에서는 그냥 거실에서 볼 수 있죠. 부인이, 가족이,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거 우울증. 미안하지만 우울증 초기 증세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있다. 우울증 병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 5분의 2 정도는 우울증 경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이 병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암, 치매, 조울증. 암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암은 병원에서 진단 받으시고, 치매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조울증과 우울증의 개념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암은 병원에서 CT, MRI 촬영하시고, 치매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간단하게. 조울증과 우울증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울증은 베란다 내에서 하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괜찮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면 조울증이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베란다 나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조울증이 문제입니다. 베란다에서 하늘을 봤는데 이 답답한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조울증인데, 조울증은 4단계로, 조울증은 4단계로 나눕니다. 조울증은 4단계로 나눕니다. 조울증은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하늘만 보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야. 1단계는 베란다 문을 열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베란다 안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래 호중이 손 놓고 왜 남편분들이 옛날에 아파트 안에서 담배 필 때에 베란다에서 담배 핍니까? 냄새가 잘 빠져나가니까. 아닙니다. 아파트는 어디서 담배 피도 담배 잘 안 나갑니다. 근데 베란다에서 피는 거는 하늘을 보면서 피려고 하는 건데, 자, 하여튼 호주머니 손을 넣고 있던가 팔짱을 끼고 있던가 이래 봅니다. 하늘 보고 있는데, 조울증은 뭐냐면 이래 봐도 여기가 답답한 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베란다에서 문을 엽니다. 이렇게. 이게 1단계야. 아이고 좀 살만하다. 바람 들어온 거야.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고 일단 뭔가 들어오면 여기 좀 시원합니다. 1단계가 베란다 문을 열어요. 2단계는 고개를 내밀어요. 베란다 문에서 고개를 내밀어서 아래를 볼까요? 위를 볼까요? 다시요. 아래를 볼까요? 위를 볼까요? 네, 맞습니다. 아래를 봅니다. 1단계 베란다 문을 연다. 2단계 고개를 내민다. 아까 4단계라 그랬습니다. 1단계 문을 연다. 2단계 고개를 내민다. 3단계는 뭘까요? 3단계. 오케이. 다리를 베란다 난간대에 걸쳐봅니다. 왜? 걸쳐지는지 안 걸치는지 간을 봐야 된다. 4단계가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부인들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께서 베란다에 큰 화분을 베란다 창가 쪽으로 붙이는 이유가, 내가 정말 저기를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거기서 자란 나무를 보면, 초록의 무엇을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함을 느낀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가 베란다 문을 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오케이? 지금 당장 녹색에, 우리 녹색, 겨울철에도 녹색 잎이 있는 관상용 나무들이 많습니다. 제 집에도 화분을 많이 키웁니다. 밖에는, 안에는 화분을 많이 키웁니다. 녹색 화분을. 녹색 식물을 화분에 담아서 물 5일 만에 주는 것도 있고 10일 만에 주는 것도 있고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 제 키보다 큰 식물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베란다 문을 열고 싶다 하면 오늘 당장 가셔서 큰 화분, 내 키만한 화분을 베란다 쪽으로 쫙 하세요.
그래야 다리를 못 올립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자, 누구나 스트레스는 있다. 스트레스는 없앨 수 없다. 관리하는 것이다. 관리하지 않으면 화병, 아이고 인간아, 우울증 베란다 나가 있고 조울증 베란다 문을 연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건망증과 치매에 대해서는 제가 한 장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뭐냐면, 무엇이냐면, 자, 건망증과 치매는 이렇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 점심 때, 자, 우리 선생님들, 제 유튜브 보시면서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자, 오늘 점심, 짜장면, 짬뽕, 간짜장, 된장찌개, 탕수육, 마사, 자, 뭐, 두루치기, 뭐, 자, 오늘 점심 때 뭐 드셨습니까?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드셨습니까? 하나, 둘, 셋. 내가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먹은지 기억이 안 나. 짜장면 뭔지, 짬뽕 뭔지, 두루치기 뭔지, 된장찌개 뭔지, 감자탕 뭔지. 이건 건망증입니다. 내가 오늘 점심 때 무엇을 먹었는지 명확하게 헷갈려. 이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뭐냐?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게 치매예요. 다시요. 건망증은 내가 오늘 점심을 먹기는 먹었어요. 먹기는 먹었어. 한식을 먹었는지 중식을 먹었는지 일식을 먹었는지 안 그러면 농사 짓다가 농사에서 국수한 걸 말아 먹는지 이게 헷갈려. 이게 건망증이고, 치매는 내가 오늘 점심을 먹은지 안 먹은지 헷갈리면 치매다. 하나 더.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와이파이가 접속되는 곳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라 이랬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어. 근데 요 앞에 면사무소 와이파이가 있는 거예요. 면사무소. 그 면사무소까지 가야 돼. 면사무소가 우리 집 옆에 있으면 다행인데 한 2km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자, 내가 면사무소, 업사무소까지 오는데 자전거 타고 왔는지, 오토바이 타고 왔는지, 경운기 타고 왔는지, 자가용으로 왔는지, 걸어왔는지, 버스 타고 왔는지 헷갈리면 건망증이다. 근데 내가 오늘 면사무소 오면서 집에서 나왔는지, 친구 집에서 나왔는지, 아들 집에서 나왔는지 그게 헷갈리면 치매다. 서글픈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 7년 전에는 멀쩡했습니다. 제 손잡고 배추 뽑으러 가고 무 뽑으러 가고 감 따러 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았지만 제가 감 족대로 따면은 어머니 가위로 요 감 꼭지를 끊어내야 돼. 그래야 상자에 넣을 때 감이 손상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 안 치고 추우니까 푹신한 거 있습니다. 그거 애가 해놓고는 제가 따면은 동생은 옆에서 빼고 몸은 안 좋지만 그래도 빼고 엄마 옆에서 땄습니다. 다시요. 제가 한번 족대로 따면 동생인데 근데 좀 동생이 빼고 엄마가 따고 아버지가 선별해서 박스에 넣었습니다. 7년 전에 그랬습니다. 아팠지만 즐겁게 하루하루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치매는 저희 집의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스트레스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 스트레스 영양 보충에 설명드렸습니다. 우리의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누구나 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오늘 막 팀장님이 상당히 스트레스 줬단 말입니다. 그럼 이랍니다. 이 스트레스 강의를 안 배웠을 때는, 야, 김 차장! 오늘 한잔 하자! 열받는데. 스트레스 날려버리게. 열받는 얼마, 삼겹살 많이 묵습니다. 족발 묵고, 뭐, 회사 돈으로 많이 못 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보다 10kg가 더 나갔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간병한다고 한 12kg 정도 빠졌습니다. 자, 먹어야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여성분들, 열받으면, 소주 한잔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챙겨줘야 되잖아. 우리 남성분들은, 사장님들은, 남자분들은, 열받으면 친구 한잔 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분들은, 여성분들은, 열받아도 아이 밥 챙겨야 된다, 이 말이야. 어르신 밥 챙겨야 된단 말이야. 그 집에 들어와서 밥 다 챙겨주고, 설거지 하면서, 저도 설거지 합니다. 아버지 엄마 모셔야 되니까, 내 인생이 와 이러고, 설거지를 해도 안 되네. 해도 설거지 팍. 설거지도 세수, 세비 괜히 막.
네 남자 주부 다 됐습니다. 그러고 혼자 앉아서 어머니 이제 주무시게 하고 9시나 되면 제 혼자 이제 큰 밥그릇에 비벼가지고 꾸역꾸역 넘깁니다. 먹어야 사니까. 왜 열받으면 많이 먹는지 압니까? 열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봐보세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받으면, 화가 치밀어 오르면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데미지, 손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 세포가 손상을 입는다. 그 세포를 치유하기 위해서 원초적으로 영양제가,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겁니다. 그래서 폭식하고 계신 분에게 남편이, 남성분이, 남자 상사가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부인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네. 김대리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네. 더 많이 드시게. 알겠습니까? 살은 좀 찌더라도 정신건강 챙기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좋아지면 운동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열받는, 물론 뭐 매일 먹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열받는 그날, 그 다음날은 많이 드십시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손상받는 세포가 손상을 받는데 손상받은 세포를 복원시키거나 죽은 세포를 재생, 우리 몸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는 영양소를 공급하면 우리 몸이 좋아진다. 그래서 3대 영양소의 비타민, 미네랄, 다른 필수 영양소를 업시킬 수 있는 영양 보충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가 생산한 자연식품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에서 충분히 분해하여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로 만들어준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레스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지겹죠? 지겨우신 분은 유튜브 나가지 마시고 잠시 한 3분만 다른 일 하시면 되는데, 다른 일 하시고 오시면 이미 또 한 달이 건너갑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 같이 합시다. 쓸데없는 근심걱정 날려버리자. 다시 한번 시작. 쓸데없는 근심걱정 날려버리자. 자, 이것은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을 모니터링, 분석해 보니 96%는, 자, 같이 합시다. 쓸데없는 근심걱정. 뭐라고요? 시작. 쓸데없는 근심걱정. 진짜 스트레스는 4%다.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제일 밑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걱정 40%.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할까로 우울증 오신 분이 많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우울증 오는 분이 많은데, 지구가 멸망하면 같이 죽으면 됩니다. 본인이 고민한다고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 내가 왜 이 아를 낳아가지고, 내가 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하기 전에는 자식을 버릴 수 없으니까 절대 그런 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어머님들께서 많으시다고 해서 빨간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 대한 걱정이 22%입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우리 어머님들, 한 가정의 어머니, 한 남자의 부인, 한 부모의 며느리 모시고 위하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끼니 한 끼 준비하는 것도 고민합니다. 벌써 이제 제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 준비해야 됩니다. 된장찌개 끓일까, 미역국 끓일까, 감자탕을 끓일까, 소고기국을 끓일까, 두루치기를 고민하다 결국은 맑은 콩나물 해장국. 뭐라고요? 시작. 맑은 콩나물 해장국. 뭐라고요? 시작. 맑은 콩나물 해장국을 끓였다 이 말이에요. 고민해서 맑은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놨더니, 애구머니나, 아이구야, 오늘따라 우리 아이가, 엄마, 오늘은 친구들하고 다른 일하고 늦게 들어오겠대. 사랑하는 서방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임이 있어서 늦게 귀가하시겠대. 존경하는 부모님도 오늘 개모임을 하신다네. 애구머니나, 아이구야. 고민해서 뭘 끓였다고? 맑은 콩나물 해장국을 끓여놨더니,
아무도 드실 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를 만났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자, 같이 합시다. 먹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 주어진 대로 먹고 살자. 우리 군대 가면 흔히 그런 말 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자듯이 나간다고. 오늘 밥 한 그릇 안 먹는다고요. 큰 역사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마음만, 내가 가족을 위하는 마음. 진짜 내 몸이 아프면 가족에 전화하세요. 남편, 아이, 부모님께 오늘은 제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 그냥 미안해 컵라면 한 번 띄웁시다. 저도 아버지 엄마를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진짜 1년에 한 번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오늘 컵라면을 띄웁시다. 어머니는 내경색이 와서 컵라면 이런 거 못 드십니다. 그러면 이제 유제품이 있어요. 그린비아 6kg 같은 이제 환자들이 먹는 그거 하나를 드십니다. 과일도 갈고 미음도 끓이고 해야 되는데 저도 그래서 하니까 4%만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진짜 걱정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에 존중하라. 그럽니다. 사나이는 죽을 때까지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언제 울고? 또 언제 옵니까? 사나이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좋으면 웃고, 힘들면 울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 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자. 안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버리냐 하면 15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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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난이 일어났을 때 조선의 역사가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바다 건너온 그 나쁜 놈들의 손아귀에 넘어갈 그 시점에 우리의 성웅 이순신께서 나타나셔서 이순신의 자장이 장군 철갑선을 쇠로 만들어서 바다 건너온 놈들 다 박치기해서 깨부십시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했을 때에 나대웅이라는 자장이 이순신 장군께서 우리가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모든 병사들이 나대웅과 이순신 장군을 바보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철갑선이 바다에 뜬단 말입니까? 나무만 배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만들어서 철갑선 쇠로 뚜껑을 씌워서 바다 건너온 절마들을 그냥 격파공법으로 깨부셨습니다. 쇠가 물에 뜰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5천년 유구한 우리의 역사는 그날 단절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 손을 쫙 펴고 손을 쫙 펴보세요. 저한테 해볼게요. 손을 쫙 펴고 오늘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손을 쫙 펴고 자 된다 시작 된다 시작 된다 시작 된다 시작 된다 시작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픈에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손을 들더니 강사님 된다교 교수입니까? 막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하면 저는 된다라는 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희망이 없는 분들에게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된다라는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된다라는 희망의 씨앗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된다 아침 묵고 점심 묵고 저녁 묵고 자기 전에 된다 외쳐보십시오. 저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오늘 이 아름다운 고향 과일의 성지 영동에서 우리 영동을 빛내는 우리 아름다운 농업인들을 모시고 우리 쌤들을 모시고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한 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강의가 끝나가는 중에 이렇게 늦게나마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 오늘부터 된다를 외칠 수도 하고요. 그리고 운동 많이 하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눈주위가 까마잡잡하고 하니까 다크서클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힘자랑 좀 합시다. 예, 제가
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한 손으로 푸시업 할 수 있는 몸은 됩니다. 나이 51세에. 눈지가 까만 거는 저희는 김의 김가인데 김수랑이 저희 시조 할아버지시고 저희 김수랑께서 인도 아유타우 공주랑 다문화 가정을 최초 저희가 김의 김가 다문화 가정입니다. 진짜 오리지널 김의 김가는 누이주의가 깡마 짭짭하고 수염이 많습니다. 오리지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처럼 수염 많이 없습니다. 수염이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다문화 가정에 태어났다 보시면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 동안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많은 시대의 흐름 동안 교류가 있었고 김의 김가는 그렇습니다. 운동 많이 하십시오. 숨쉬기 운동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걷기라도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조용한 곳을 산보한다든지 맑은 차 한잔한다든지. 나는 술을 마셔서 즐겁다. 마시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는 마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카네기란 분이 강철한 카네기란 분의 삶의 철학을 배워보면 저도 배웠는데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볼게요. 내가 미인, 내가 미인 이걸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미인, 자 같이 합시다.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갔어. 미소 지으며 인사하자. 자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 창수 아이가 웃으면서 시작. 창수 아이가 옆에 분 보고 이장님 아이가 형님 아이가 언니 아이가 친구 아이가 이렇게 항상 먼저. 우리 충청도에 계신 분들은 속을 잘 좀 느껴보신다 하시죠. 아이고 대시우 알겠시우 이래도 잘 안 보시잖아요.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친구 아이가 네 친구 아이가 이장님 아이가 이장님 최고 막 이렇게. 자, 그래서 내가 미인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서 미소 지으며 인사하자. 자, 이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자, 미인대칭. 자, 좀 전에 했죠. 미소. 두 글자입니다. 미소. 인사. 대화. 미소, 인사는 앞에서 했죠. 미소, 인사하면 이야기 좀 하란 말이야. 대화, 그 다음 칭찬.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대화가 잘 안 돼요. 맨정신에. 그래서 저는 건너뛰고 미소, 인사하고 칭찬 좀 하란 말이에요. 자, 손을 이렇게 해요. 양손을 이렇게 엄지척 해가지고 엄지척 했죠. 자, 오늘 저를 만났으니까. 자, 이렇게 했죠. 자, 오른손 내밀면서 최고. 오른손 최고. 왼손 최고. 다시 오른손 최고. 자, 다시 해봐요. 시작. 최고. 다시 한번 시작. 최고. 아니, 봐봐요. 옆에서 최고. 이게 아니고, 리듬감. 다시 한번 시작. 최고. 시작. 최고. 자, 옆에 분발하고 팀장님 시작. 최고. 자, 이장님 시작. 최고. 언니 시작. 최고. 예. 칭찬 많이 하십시오. 속을 좀 보여주십시오. 속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칭찬하는 속을 많이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빨간색, 비비불.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니는 파란색 좋아하는 정당이고 빨간색 싫어하는 정당 이런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강사들은 정당 없습니다. 감사들은 정치 없습니다. 제가 색깔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자, 비비불 뭐냐? 비난, 비판, 불평. 뭐라고요? 비난, 비판, 불평. 비난, 비판, 불평. 강사는 너무 시끄럽다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불평하지 마라. 시킨다고 불평하지 마라. 남편이 키가 작다고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래도 내 남편, 내 부인, 내 아이, 내 부모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스트레스, 웃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100분에 끝내기로 했는데 요청받을 시간이 120분이라서 좀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스트레스, 웃음. 저는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대학을 다니면서 3번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암 환자와 암 환자의 가족들을 모셔놓고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이임선 간호사라는 분이 웃음 치료를 합니다. 웃음을 해보니까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치료법이더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올리더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웃음을 통해서 암 환자와 암 환자의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웃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같이 합시다. 웃음 치료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것. 다시요. 시작. 웃음 치료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것. 시작. 웃음 치료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의 웃음을 잃어버렸냐? 잘 봐봅시다. 한국 사람, 이게 대한민국 평균치옷이다. 한국 사람, 아기 때 하루에 300번. 한국 사람, 아기 때 하루에 300번 운답니다. 자, 우리 기억해 봅시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게, 뭐 우리 아버지가 술이 한 잔, 약주는 드시고도, 자, 깨르르르 까꿍 해보세요. 자, 시작. 깨르르르 까꿍. 이해되면 자, 깨르르르 왼쪽, 오른쪽, 까꿍 아래 위로입니다. 시작. 깨르르르 까꿍. 다시 시작. 깨르르르 까꿍. 시작. 깨르르르 까꿍. 이거 하는데 지금, 야, 고마해라. 많이 묻다. 이거. 그분 우울증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깨르르르 까꿍. 이게 안 된다. 그 치매 확률이 높단 말이야. 다시 한번 자, 깨르르르 좌우 까꿍 아래 위로. 시작. 깨르르르 까꿍. 시작. 깨르르르 까꿍 하면 아이가 무조건 웃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저는 아이를 안 켜봐서 몰라요.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그거 다 하더라고. 장가를 안 가서 아이를 못 켜서 몰라요. 하여튼 우리 친구들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제분 나이가 뭐 10대도 있고 20대, 30대 있겠죠? 같이 사시는 분, 제가 딱 듣고 들어가셔서 아들, 딸, 깨르르르 오늘 한번 해보세요. 아들, 딸이 10대, 20대, 30대 상관없어요. 집에 와서 아들, 딸, 깨르르르 까꿍 해봐요. 그럼 아이가 뭐라 할까요? 엄마 어디 아프나? 혹시 어디 아프나? 이랍니다. 한국 사람 아기 때 하루에 300번을 웃었는데 어른이 되면 하루에 10번. 하루에 10번을 웃어요. 하루에 10번 웃어요. 웃어. 그 중에 7번. 그 중에 7번. 그 중에 7번은 비웃습니다. 딱 강사 가지가지 한다시. 그만 해가지고 수염도 안 가고 강사라고 비웃음이 7번이라 이 말이 옵시다. 한국 사람 하루에 3번 웃는다고 합니다. 아기 때는 300번 웃었는데 하루에 어른이 3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하루에 3번은 웃었을까? 웃을 일이 없어요. 오늘 댁에 돌아오셔서 아들, 딸, 남편 깨르르르 까꿍 하면 봐요. 배를 잡고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나는 잃어버린 297회의 웃음을 되찾겠다. 우리 좀 전에 그랬죠. 잃어버린 웃음 되찾는다 아닙니까? 몇 번의 웃음을 잃어버리냐면 아기 때는 300번 울었는데 지금 웃었는데 지금 3번 운단 말이야. 몇 번을 잃어버렸다. 297회. 자, 같이 합시다. 나는 잃어버린 297회의 웃음을 되찾겠다. 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웃어서 행복하다. 웃어서. 자, 손을 쫙 펴봅시다. 웃어서. 자, 하하하 시작. 하하하 시작. 하하하 시작. 하하하 이러면 니 어디 아프나? 이러면 아니 이렇게 해서 박수치고 웃으면 행복해질까 봐서 웃는다. 내 바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억지로 웃으십시오. 웃음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웃음 치료하기 위해서 웃음 10계명이 있는데 저는 10개 중에 3개 정도 같이 합시다. 자, 같이 합시다. 크게 웃자. 크게 웃자. 크게 웃자. 함께 웃자. 함께 웃자. 함께 웃자. 힘들 때도 웃자. 힘들 때도 웃자. 다시 크게 함께 힘들 때도 시작. 크게 함께 힘들 때도 시작. 크게 함께 힘들 때도 시작. 크게 함께 힘들 때도 웃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전에 하하하 했죠. 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영동 CF스터미 영동군 CF스터미 앞에 가서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이러면 지나는 사람들이 저거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러면 바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웃음 치료를 함께 하자. 우리 농업 기술인들이 모여가지고 일하기 전에 자 박수 한번 칩시다. 하하하 시작. 하하하 시작. 하하하 시작. 맞습니다. 이렇게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제보를 하대요. 강사님 참 애씁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돈 벌어 보려고 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돈 벌러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끝까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네, 10분 안에 끝내드릴 테니. 제보 그럽디다. 강사님 정말 웃어서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화면 한번 봐보세요. 레몬입니다. 레몬. 제가 동생 골수 이식 수술비 벌려고 리비아에서 3년을 근무했는데 너무너무 57도까지 올라간 나라 영어도 안 되는 제가 외국 나가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2년을 버텨야 동생 골수 이식 수술비를 마련합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이 레몬을 아침에 우리 한국인 방글라데시에서 온 하우스키퍼, 집을 관리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숙소, 우리 직원들 숙소를, 그 친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사비를 주고 아침마다 레몬 3개, 오렌지 하나를 착즙을 해서 내 방에 좀 갖다 주라. 오렌지만 이렇게 원샷하기 어려워. 오렌지 3개와, 레몬 3개와 오렌지 하나를 착즙, 눌러서 접을 하면, 글라스 한 잔 나옵니다. 그걸 아침에 쫙 한 잔 하면요. 이렇게 축 처져 있다가 한 잔 딱 하면 몸이 짜라라 떨립니다. 오늘 강야호도 2시간 반 운전해 가야 됩니다. 제 차 안에는 레몬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졸릴 때 레몬 많은 게 없습니다. 봐봐요, 우리 선생님들. 레몬을 봐봐요. 레몬을, 제 말을 듣고, 자, 레몬을 오늘 한번 사보자고, 3개 3,000원, 2,000원 합니다. 레몬을 깎기는 어려워. 잘 깎아가지고, 레몬을 쫙 한 4등분만 해봅시다. 껍질을 깎고 4등분 해가지고, 하나를 포크를 찍어서, 자, 입에 가져옵시다. 자, 레몬 칼로 깎았습니다. 칼로 깎았어요. 자, 레몬 여기 집어, 자, 입으로 자, 가져옵니다. 입에, 자, 제가 좀 이렇게 오버 액션을 했는데, 행동을 좀 과하게 했는데, 이렇게 레몬을 수없이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는 분은 우울증 확률이 높아요. 감정이 메말라 있는 분이 우울증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 말. 다시요. 레몬. 해봅시다. 시작. 레몬. 시작. 레몬. 시작. 레몬. 시작. 레몬 하면 입 안에 침이 고입니다. 손을 쫙 펴니다. 손을 쫙 펴고 시작. 하하하 시작. 하하하 시작. 하하하 시작. 하하하 시작. 하하하. 하하하 할 때는 우리 선생님들 살아오면서 가장 즐거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얼굴에 미소가 나옵니다. 레몬은 신맛. 뭐라고 시작? 레몬은 신맛, 웃음은 행복한 맛. 다시요. 레몬은 신맛. 레몬은 신맛, 웃음은 행복한 맛. 많이 웃으세요. 우리 지구의 둘레는 4만 킬로 정도 되고 우리 몸에 있는 피줄의 총기를 합치면 10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체의 비밀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는 일은 우리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2.5초라고 합니다. 자, 22.5초의 기적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쫙 펴보세요. 손을 쫙 펴보세요. 자, 우리 50개까지만 제가 해낼 테니까 박수를 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걸 22.5초라 가정하고 제가 50개를 할게요. 자, 박수를 칩시다. 자,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거를 하하하하하 이렇게 해보세요. 22.5초. 이걸 22.5초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봐보세요, 선생님들. 우리 손바닥에 박수를 친다 아닙니까? 22.5초 동안 치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피는 이 손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칠 때에 이 손바닥을 통과하는 피는 기분 좋게 나의 심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체의 비밀입니다. 자, 같이 합시다. 자, 나는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고 22.5초씩 아침, 점심, 저녁 먹고 22.5초씩 박수를 치겠다. 웃겠다. 가족과 함께 직장에서, 일터에서, 농사지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효과를 보시면 저희한테 꼭 문자 주세요. 영동군에 누군데 진짜로 웃고 떠드니까 좋아졌더라. 꼭 될 겁니다. 믿고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전에 치매 이야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치매 이야기인데
치매 예방 박수 알려드릴게요. 치매 예방 박수. 자, 같이 합니다. 입으로 하. 입으로 하. 손으로 박수. 머리로 숫자. 봐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도 좋고 혼자 해도 좋습니다. 저리 봐보세요. 자,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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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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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부터 5개까지 갈게요. 자, 봐보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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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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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입으로는 하라 하고 손으로는 박수를 치고 머리로는 숫자를 하나부터 5개 해요. 간단한 운동입니다. 많이 하세요. 몸은 즐거워지고 스트레스는 제감되고 치매는 멀어집니다. 몸은 즐거워지고 스트레스는 제감되고 치매는 멀어진다. 같이 봅시다. 몸은 즐거워지고 스트레스는 자되고 치매는 멀어진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저희 부모님께 서울 산다고 1년에 2번 집에 간다고 잘난 척 한다고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못 해드려서 늦은 후회를 하지만 후회는 절대 앞서지 않는다는 거에 나름의 마음 아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일본인 작가 에모토 마사루가 책 사랑가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썼는데 물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짜증나라고 물병을 따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는 보름 한 달이 지나서 물의 결정체를 분자구조는 H2O입니다. 분자구조가 아니라 결정체를 물을 얼려서 결정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독일의 단케, 땡큐, 세세, 메르시, 이런 고맙다, 사랑한다는 많이 표현들은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입니다. 그래서 물은 육각수로 하죠, 그죠? 근데 망할 놈, 악마, 유풀,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을 했던 물들은 다 물의 결정체가 깨져 있더라. 우리 몸의 물은 몇 프로? 우리 몸의 물은 70%? 지구의 물도 70%. 우리 몸의 70% 물로 이루어져 있죠.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을 왜 해야 되는지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2009년도에서 에모토 마사루의 책을 보고 MBC가 한글날 특집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밥을 가지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노출시켰더니 고맙습니다라고 한 밥은 뽀얗게 발효가 됐죠. 여기 물만 부으면 막걸리가 됩니다. 와인도 마찬가지로 발효주 아닙니까? 그죠? 물만 부으면 막걸리가 되고, 오른쪽에 짜증나, 요거라는 거는 썩어버렸어요. 저기에 물을 부으면 이제 독극물이 되겠죠. 우리의 말 한마디에 밥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인생도 변한다. 자, 같이 합시다. 나의 말 한마디. 같이 합시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 밥도 변하고 물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한다. 기억하십시오. 자, 저는 내가고 산골마을 5명의 아픈 가족, 오개비, 노총각 많이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나이가 들면서 참기로 했습니다. 지금 웃고 삽니다. 기왕 사는 거 웃고 사십시오. 참기만 참으면 2류 인생, 울기만 울면 3류 인생, 웃는 시작을 하면 1류 인생이 된다고 합시다. 많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깔깔껄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별것 아닌 일에도 깔깔껄껄,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내 가정, 내 지역, 아픈 사람이 적게 했다는 것만, 아픈 사람이 없다는 것만 해도 크나큰 행복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한때는 술로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너무 비관적으로 술로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술에 취해서 또 술에 취하려고 술집을 갔는데 조그마한 액자가 제 탁자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게 당신은 한 사람일 뿐일지를 몰라도 한 사람에게 당신은 세상일 수 있다. 그때 제가 대우각성했습니다. 크게 뉘우쳤습니다. 내가 판사, 검사, 의사,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난 능력이 없는 건 맞다, 이게. 그래서 내 인생이 원망스러워서 술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과했던 게, 놓쳤던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흔들리면 우리 집에 5명 아픈 가족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뿐일지는 몰라도 한 사람에게, 저희 가족에게는 세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제 방송을 듣는, 제 강의를 듣는 우리 영동군의 많은 국민들께서 저를 통해서 꼭 깨우치십시오. 선생님은 틀림없이 가족을 짊어질, 지역을 짊어질 대한민국의 중요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강의 중에 개인데 쪽지를 준다고 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쪽지는 없다 생각하고요. 자, 제 전화번호는 여기 공개합니다. 네이버 들어와서 김창수 작가 검색하면 거기도 전화번호 나올 텐데, 저 경상남도 의령 출신이고, 제 블로그 페이스북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든 일 있다. 제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전화는 잘 못 받겠죠. 그죠? 혹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낼 때 제 미력 하나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 영동군까지 불러주시고 제 보잘것없는 강의를 끝까지 경청하시고 시청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프라인에서 대면하고 만났으면 좀 더 다른 상황이 됐었겠지만 또 다른 날에 이놈의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좋은 날이 오면 그때는 대면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영동군을 빛내는 우리 아름다운 국민들과 함께 또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강의 중에 혹시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실수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문자 주시면 제가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오. 고맙습니다.